2교시를 좀 길게 했더니 힘드시죠? 하셨나요? 어, 실사 관해서 뭐 재밌는 얘기? 좀 실무적으로 해드릴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잠도 깰 겸 편하게 들으세요. 어, 아까 제가 쓱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재무정보 이용자가 많은 기업들, 그쵸? 큰 기업들은 감사인이 그 감사도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이렇게 감사하는 거를 우리가 외부 감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외부 감사 받는다. 그러면 회계사들이 와서 외부 감사 받는다. 의무 법정 감사다. 그러면 적어도 기업이 규모가 조금 되는 기업들이에요. 자산이 120억이 넘거나 지금 100억으로 줄었나? 종업원 수가 많거나 차입금이 많거나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시는 기업이 감사받는다 그러면 기업이 좀 규모가 큰 거고요. 그다음에 임의 감사라 그래가지고 규모가 작아도 우리 회사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계약을 해가지고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임의 감사입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재고 실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결산 과정 중에 해야 되는 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고 실사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한다. 응? 재고 실사.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요. 현금 실사라는 것도 해요. 실사를 여러 개 한다고 여러 개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현금 실사 또는 금융자산 실사라고 해요. 현금 실사, 금융자산 실사를 하면 뭐 하는 걸까요?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 그렇죠? 현금 있죠? 회사에 돈통에 돈이 얼마 있는지 회계사가 입회하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돈을 착착 세가지고 5만 원권 몇 개, 만 원권 몇 개, 5천 원권 몇 개 해가지고 동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장부랑 맞는지 그쵸? 장부랑 맞는지 세본다고. 우리 기중에도 물론 할 수 있죠. 기중에 하는 거는 뭐 임의로 하는 거죠. 회사가 아무 때나 통제하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차이가 발생하면 현금과 부족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고. 기중 기말 실사 하는 중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건 뭐 자빅 잡손 처리한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실사도 할 수 있냐면요. 유형자산 아직 안 배웠지만 유형자산 실사도 할 수 있어요. 유형자산 실사. 그건 뭐예요? 우리 회사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차 또는 노트북, 컴퓨터, 책상, 뭐 중요한 비품들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놔두나요? 통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회사들, 큰 기업들은요, 당연히 유형자산에 그 목록이 있고요. 이게 제대로 어디 가서 박혀 있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분실되지 않았는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있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 통제가 만약에 그런 통제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직원이 그냥 당근에다 팔아버리겠지, 그죠? 안 되겠죠? 안 되잖아. 저 직원이 회사할 때 아, 나빠 그러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통제가 없으면 그런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재고 실사예요. 재고 실사. 재고도 기말에 가서 잘 있는지 꼭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입회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입회 여러 뭐 제가 입회를 해봤는데 이 입회는요 우리나라 기업은 기말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잖아. 겨울이잖아요. 그쵸? 입회하면 항상 떠오르는 제 기억이 춥다. 얼어 죽겠다. 폭설이다. 뭐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입회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그 실사를 간다. 재고 실사를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창고가 예를 들어서 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5군데를 회계사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1, 2, 3, 4, 5번 뭐 예를 들어 이천에 있고 뭐 부천에 있고 경상도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창고를 어디 가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담당자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장부도 좀 갖다 준비해 주시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보통 입회 하루 전에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바꿔요. 예기치 않게 바꿔가지고 맞춰놓을 수가 있잖아.
그냥 사전 통고 당연히 통고는 해야겠지.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무슨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보 통보를 하고 이제 가는데 준비해 주세요 가는데 한두 개 정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 기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 맞춰놓을 수 이동시켜가지고 맞춰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요. 가면은요 보통 가면은 가는 데가 어떤 데겠어요? 뭐 건물 뭐 삐까번쩍하고 냉난방 되는 데겠어요? 아니에요. 어, 물류창고예요. 물류창고. 물류창고는 어디 있어요? 이천 막 들어보셨어요 이런데? 거기 막 물류창고 많은데 그런데 가면요 얼마나 또 춥게요. 그렇죠. 12월 30일, 1월 1일, 1월 2일 막 이래요. 한 끼를 헤쳐서 겨우 가고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창고가 있죠. 창고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 물건 있는 데지. 난방 시설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겁나게 추워요. 진짜. 거기는 딱그 차라리 햇볕 떠는 데 따뜻한데 창고는 햇볕도 안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캐논 이런 데 갔다 그러면 이제 복사기하고 복합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 알죠? 이렇게 쭉 올라갔더라. 그런 걸로 한 거의 높이가 한 4, 5층, 6층 건물 되는 정도 딱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춥죠. 이제 파카를 입고 딱 들어가서 숫자를 이제 당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주세요 그럼 다 찾아다녀. 지 그러면서 막그 창고 담당자는요 거의 날라다니죠. 코를 완전히 그냥 쏙쏙 소리 깨고 있으니까 날라다니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요거 저기 저거 보이세요 저거 내가 보면 아나 어? 저거가 이 모델이라는데 그럼 보면 저기 한 10m 20m 위에 있어요. 올라가 봐야지 뭐. 참, 완전히 그 재고 실사할 때는요 진짜 아주 위험해요. 지게차 올라가서 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데는 양반이야 오히려. 그런 실사 장소는요 양반이고요. 정말 좀 힘들고 위험한 실사 장소는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학공단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 사일로라고 그러죠. 사일로. 이런 데 안에다가 뭐 저장하잖아. 그쵸? 화학품 저장하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미터기가 있어요. 미터기. 그럼 이거 보면 되지 않나요? 이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이 안에 화학 제품이 얼마 들어있고 뭐가 뭐 곡식이 얼마 들어있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거 보면 뭐 안 돼요. 이거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억 올라가. 얼마나 무섭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인은 이 거래 상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할 거라고 믿지만 이런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야 돼. 아예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회계사 시험 볼 때 감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론 시험 보면은 그 감사 기법 뭐 얘기하는데 웃긴 게 이제 막 감사를 시작하려는 회계사들한테 해보지도 않은 이제 막 붙으면 해봐야지 이제 해봐야지 되는데 교수님들은 그 사람들한테 막 이런 문제를 내요.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가 몇 개인지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높이 하면 되잖아요. 몇 개인지 확인해 본다. 이러면 틀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뛰어 올라가서 뭐 확인해 봐. 왜냐면 이렇게 담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서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시험 내가 이렇게 세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거는 뭐 그럼 여기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뭐 이러면은 답안이 모범 답안이 뭐 이런 거예요. 돌을 던져서 울림으로 확인해 본다 뭐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상과 방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에 분식을 마음 먹고 하면 이걸 어떻게든 격발해 낼 거냐,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냐, 뭐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런 거 돌 던져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뭐 소리 들어서 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이 쉽지.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요. 제가 갔던 현장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특수강이었는데 특수강은 이제 오사카에 있는 항만에 이제 강이 이제 강철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코일이라고 그러죠. 코일링 된 거 이렇게 돼가지고 돌돌 말린 그 철강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수입되고 하는 건데 이런 냉연 강판, 압연 강판 뭐 별 종류가 다 있는데 이거 다 어디 쓰는 거냐면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냉장고나 이런 데 철판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철판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종류가 압연, 열연, 그 다음에 냉코일 무슨 코일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많아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겉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네? 겉으로 봐가지고 어떤 건 막 녹이 싹 쓸어 있는데 되게 비싼 거래. 어떤 거는 뭐 깨끗한 건데 저거는 싸구려 싼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차에 들어가는 거 있죠. 포스코 이런 거 있잖아. 완전 한방에 들어가는 그런 거 좋은 거야겠죠. 근데 뭐 냉장고 들어가는 거 싼 거에 상관. 개수대 싱크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구별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본 사람들이고 저는 처음 이제 들어가지고 냉연이다, 아변이다, 이거 코일이다, 뭐 들어도 잘 모르는. 그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오사카 항에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얼마나 넓게 대고 수불불 딱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요? 여기 있어요. 한참 가. 거기 확인해서 이게 네, 네, 이게 맞아요. 그럼 이거 확인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하지 아까 거기 있었어요. 또 절로 가. 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창고 담당하시는 분은 보통 평생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나중에 우리 제가 그 여기 단가 차이 할 때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음, 창고 담당하시는 분은요 이 수량 있죠. 수량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파악을 보통 하고 계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담당이니까 창고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실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래서 실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그 금융실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 실제로 있는지 주권 요즘엔 주권 발행 안 하죠. 전자로 다 하니까 없지만 어음도 금고에 넣어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고에 어음이 실제로 받을 어음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돈이 있는지도 세보고 그러니까 현금 실사 갔을 때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요. 여기 그 뉴코아 강남에 가면 뉴코아라고 있거든요. 옛날 이랜드 그 뉴코아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통 백화점도 있고 이제 그 아울렛도 있고 한데 뉴코아였던 것 같아요. 뉴코아 갔는데 거기 가면요. 여러분 그런 뉴코아는 소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기본적으로 지금은 워낙 카드가 거의 그냥 대세지만 이전에는 카드 말고 현금도 많이 썼죠. 그러니까 거긴 매대가 있잖아요. 매대. 여러분 이마트 같은 데 가면요. 이마트 거기 쭉 계산대 있죠. 계산대 잘 보시면요. 거기 돈통이 다 있어요. 돈통. 돈통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캐시어가 이제 들어올 때 자기 돈통 들고 들어와서 딱 하고 끝나면 그거 들고 가서 딱 그 창고에 입금식 창고가 아니라 그 넣는 돈통 넣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딱 하고 자물쇠 잠그고 그렇게 퇴근하는 거예요. 돈을 확인해가지고 그 돈통들이 쫙 모여 있는데 뭐 이마트 아울렛 같은 이마트가 아니라 저기 뉴코 아울렛이 뭐 얼마나 매대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 매대마다 돈통이 있는데 어떤 방에 딱 들어가면 사물함처럼 돈통 넣는 쫙 있어. 그 안에 돈이 다 가득 차 있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융 실수하면 돈 세는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야 돼요. 다 세야 돼. 돈이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한 수억이 있어요. 수억. 여러분 수억이란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기업에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찰로 수억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 원짜리만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만 원짜리, 천 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는 수억을 새 아침 1월 1일 아침부터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문장 직원 그 다음에 담당자 셋이 앉아가지고 새 아침 1월 1일부터 수억 원에 동전하고 그 지폐를 신권도 아니야. 그거 다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쾌할 거뭐 아침부터 돈벼락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좋을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사 되면 할 수 있어요. 돈 세는 거 그렇죠? 아침에 돈이 그렇게 현금이 많아요. 그런데 소매하는 데는 현금이 많고 해서 맞춥니다. 대로 장부랑 맞춰야겠죠? 맞을까요? 6화는 맞더라고요. 대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돈통 넣고 뺄 때 그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넣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잘 보세요. 캐시어 보면 앞에 딱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버스 기사님도 박스 들고 다니죠? 박스 이렇게 놓고 자기 박스가 있잖아. 캐시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박스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이제 회계 장부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좀 휴식이 되셨나요? 아닌가? 자, 어, 34페이지에 우리 수량 결정 방법 해가지고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봤는데 거기 34페이지 참조라고 돼 있죠. 그거 조금 볼게요. 요거는요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 재고장 있죠. 재고장의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재고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계속기록법은 어디서 기록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 장부 이름을 상품 재고장 또는 수불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고 담당자가 작성하는 장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장품 재고장이 있는데 그거 밑에 표 있죠? 그거로 제가 여기다 그대로 옮겨 볼게요.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창고 재고 수불부는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이쪽이 입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건 출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창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요거는 재고 또는 잔고라고 해볼까요? 잔고 남아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입고는요 또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요. 그거의 수량과 단가, 수량과 단가, 수량과 단가로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창고에서는 수량만 관리해요. 우리 단가 좀 이따 단가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창고 담당자는요 금액 몰라, 가격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나갔고 이것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재고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1월 1일 기초재고에서 주어지는 거는 바로 여기다 적어요. 단고에다가. 그래서 자, 거기 하나 그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4페이지. 기초 상품 수량이 100개였대요. 100개. 거기 위에 읽는 거예요. 3월 1일에 상품 2,000개를 매입했고요. 5월 1일에 상품 또 1,500개를 판매했대요. 판매하면 창고 밖으로 나가죠. 그건 출고예요. 실사를 통한 기말재고 수량이 500개일 경우에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수사법에 의한 수량과 혼합법에 의한 감모수량을 파악해보자라는. 그러면 일단 1월 1일에 기초재고가 수량이 몇 개 있대요? 100개, 100개. 이렇게 입고 출고 잔고에 수량 100개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3월 1일 간단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보여주려고 하는. 상품 매입이죠. 상품 매입은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입고에 적는 거. 입고에다가 그 개수가 2,000개, 2,000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잔고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100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개가 있었고 2,000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5월 1일에 판매가 됐죠. 5월 1일에는 판매가 됐어요. 상품. 네. 상품 판매. 판매는 뭐예요? 출고죠. 1,500개 팔렸어요. 1,500개 적어주면 됐고 잔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600개 됐죠. 그러니까 2,100개 있었는데 1,500개 팔렸으니까 600개가 남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계속기록법 하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몇 개? 600. 계속기록법 하에서. 그다음 뭐 하겠어요? 실사하겠지. 실제로 세봐서 실질재고주사법에서 파악된 게 몇 개라는 거예요. 5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재고주사법에서 500개만 지금 하게 된 거죠. 이 차이 100개는 뭐예요? 감모 수량인 거예요. 수량. 그래서 이제 재고장이 이렇게 생겼다. 일단 입고 출고 잔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간단하죠? 100개는 감모 수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걸 순환 결정 방법을 했으니까 이렇게요. 단가 결정 방법을 봐야 돼요. 결정 단가 결정 방법에는요. 첫 번째 개별법이 있고요. 두 번째 선입 선출법, 세 번째 후입 선출법, 네 번째 평균법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법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요 네 개인데요. 요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단가 결정 방법에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단가 결정 방법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여기서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고 요거는 원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닌지는 별개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별개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회사가 정해서 정한 거예요. 그냥 가정한 거예요. 좀 다 설명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가 결정 방법이 다른 말로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말.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가정이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씩 설명 들으면 이해. 근데 요거 가정인데 요 개별법은 좀 제외해요. 개별법은 왜 제외냐면 개별법은 얘는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대응시키는 1대1로. 아까 우리 낙지 했죠. 낙지 들어올 때마다 낙지 발에다가 꼬리표를 달아놓는 거예요. 얘는 얼마짜리, 얘는 얼마짜리, 얘는 얼마짜리. 그러면은 나중에 확인해도 팔린 게 뭐가 팔렸는지 확인이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량의 이런 수량이 있는 금은방 또는 뭐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렇죠? 1대1 대응시키는 거. 최근에는 바코드법이라 그래가지고 1대1로 이제 바코드로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런 것도 대응이 돼요. 바코드로 뭘 찍었는지. 그렇죠? 개별법이에요. 1대1 대응시키는 거. 그렇죠?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1대1 대응. 건이 개별로 대응하는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이 뭐냐면요. 선입 먼저 들어오고 선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얘를 영어로 하면요. 그대로예요. 선입 first in 선출 first out이에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후입 선출은요. 후입. 나중에 들어온 놈이 선출. 먼저 나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후입. last in.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와서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에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후입 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FIFO라 그러면 선입 선출이고 LIFO 그러면 후입 선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써요. 더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 first in, first out, last in, first out.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뭐다? 원가 흐름의 가정이에요. 원가 흐름의 가정.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고, 나중엔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선입선출법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창고가 있다. 창고가 있다. 그러면요. 창고에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이렇게 달라요. 앞뒤로 있어. 그러면 창고에서 물건이 쭉쭉쭉쭉 들어오겠죠. 들어올 때 쭉쭉 들어오면 쌓아놓겠죠. 이렇게. 나갈 때는요. 들어온 놈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많은 게 어디냐면요. 우리 그쵸? 신성식품 매대 신선식품 뭐 우유 같은 거 있죠? 유통기한이 짧은 거 그런 거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은 그쵸?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빼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 어때요? 새로운 유통기한이 이렇게 새로 원래 어제 들어온 게 있고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제 들어온 거 해요. 어제 들어온 거 빼고 일단 그쵸? 새로 들어온 거 안 해놓고 어제 들어온 거 다시 놔야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어제 들어온 거 있고 새로 들어온 거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밑에다 뭔지 알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오늘 들어온 것부터 가져가면 어제 들어온 거는 계속 남아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부터 또 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넣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열심히 빼가지고 뒤에다 놔둬. 빼가는 사람 또 열심히 또 뒤에서 빼가잖아. 이게 뭐한 짓이야,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사장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요. 우리 편의점 있죠? 편의점을 위에서 이렇게 냉동실 이렇게 여기 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냉동실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실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뒤에 공간이 있는 거 아세요? 가끔 밖에 놀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보려고 뒤에 막 사람 있고 뒤에 공간이 있어요. 냉장고 내가 이렇게 무슨 냉장고 문을 열어도 그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냉장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여기서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빼고 다시 넣어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관도 할 겸 여기서 물건을 넣고 여기서 빼가도록 시스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시키려고? 선입 선출 시키려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사장님의 마인드는요. 선입 선출을 시키려고 보통 노력을 해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내보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흐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선입 선출법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를 것이라고 흐른다고 가정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은요. 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가 쓰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적 있죠. 야적 석탄 같은 거. 야적 석탄. 석탄을 이렇게 벨트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쌓여요 이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이겠죠? 얼음처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면은 얘를 이제 또 써야겠죠? 쓰면은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파야 되잖아.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하나 그냥 그런 거는 그냥 후입 선출되는 케이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 선입 선출은 뭐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후입 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팔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법은 뭐예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죠. 이게 지금 단가. 그러니까 단가를 평균 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빼내는 방법을 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이거는 팔릴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선인선실법부터 평균법 요 두 개, 요 네 가지는요. 제가 쉬었다가 그 지금 설명 마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말하세요. 팔릴 때마다 평균을 낸다. 여러 번 낸다. 재고가 나갈 때마다 평균을 낸다. 총평균법은 뭐냐면요. 그 기말에 한 방에 총평균, 한 방에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평균법은 평균 내는 건데 총평균법은 1년에 한 번, 이동평균법은 팔릴 때마다 두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또 들어가면 아마 시간이 2, 30분 걸리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